안녕하세요. 마브사키 채널의 남규입니다. 오늘은 상품을 소싱할 때 알아두어야 하는 배경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요즘에 직장인분들이 스마트 스토어로 투잡을 많이 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조금은 피해야 하는 카테고리들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만약 추천하지 않는 카테고리가 있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참고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션 의류이고 두 번째는 화장품 미용, 이렇게 두 가지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패션 의류를 추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데이터로 보았을 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의류나 잡화 쪽 키워드를 아이템 스카우트에 검색을 해보면은 대형 키워드 뿐만 아니라 중소형 키워드도 거의 대다수가 경쟁 강도가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강도란 상품 수를 검색 수로 나눈 것인데요. 그만큼 수요에 비해서 이 상품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의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조금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량으로 사입을 해서 판매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거의 대다수는 초반에 마케팅으로 반짝해서 판매하는데 문제는 재고가 많이 남아요. 그래서 2월 상품으로 넘어갈 때쯤에는 원가에라도 그냥 팔려는 그런 업체들이 특히 많습니다. 정말 좀 극단적인 예시로는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우면 그 떼운 가격보다 네이버 최저가의 상품이 더 싼 경우가 있어요. 마진을 도저히 붙일 수 없는 상황, 혹은 이제 붙여도 1,000원 정도 남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광고비, 수수료, 인건비 이런 것들이 붙게 되면 사업을 솔직히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집에서 하니까 월세가 안 들고, 가족이 도와주니까 인건비가 안 들고, 간이 사업자니까 부가세를 크게 내지 않아서 이익이 남는 것이지, 내가 잘 팔아서 혹은 비즈니스 구조가 좋아서 이익이 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다 마스크 쓰고 다니고 5인 이상도 집합 금지다, 이렇게 사회 분위기라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패션에 지출하는 금액 자체가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성이 줄어들면서 명품과 저렴한 상품, 이렇게 두 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점도 일반인이 뛰어들기에는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패션 쪽은 제품 자체에 대한 트렌드 주기가 좀 굉장히 짧은 편이라서 디자인이 좋다고 해서 팔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계절에 따라서 대응을 빠르게 해야 한다는 점도 있고, 네이버 쇼핑에서도 이게 순위 변동이 자주 있는 카테고리라는 것도 좀 꼽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품 미용 카테고리를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로션이나 크림 같은 어떤 기초 화장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장에 충분히 품질이 좋은 상품들이 많다는 건데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은 이제 제품력이 굉장히 상향평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아든 성인이든 기초 화장품들은 사실 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만들었다, 약사가 만들었다부터 시작해서 화장품 쪽 성분 보는 화해 어플 있죠. 거기서 인정을 받았다 등등 굉장히 타이틀이 좋은 상품들이 국내에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가 좀 익숙한 브랜드들을 보면은 아토팜, 모닝바, 바이오가, 궁중미책, 프리마주, 닥터아토, 몽디에스, 호호에미 등등, 이 브랜드들은요 이제 마케팅도 사실 좀 잘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에서 추천을 해준다거나 방문 판매로 밀어주는 브랜드도 있고, 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분들이 이제 피부과 가면 추천을 또 해주시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매개체가 있는 상태에서 온라인도 광고를 잘하는 에이전시와 같이 하는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OEM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것은 쉬워도 판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화장품 연구원이라든지 인플루언서라든지 제품력을 떠나서 어떤 강력한 포인트가 있어야만 할만하다는 거죠. 게다가 브랜드 충성도가 좀 높은 편이라서 한번 만족한 화장품 브랜드가 있으면 좀처럼 신생 업체로는 갈아타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연 화장품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쪽 시장은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아직 검색량이나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연 화장품 쪽에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집행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추천드리지 않는 편입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내가 소싱하는 상품이 이쪽이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둘 다 그 상품의 기능만으로는 판매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패션 의류면 보통 예쁘고 가성비 있으면 왠지 될 것 같고, 화장품도 천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품질이 좋으면 왠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품력이 전부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제품 외적인 것들이 조금 중요해진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식당을 갔을 때 맛을 가지고 식당을 평가하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예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맛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고깃집을 가더라도 밑반찬이 맛있는지 서비스가 좋은지 등등을 따져보고 이 식당이 괜찮다라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대입을 해보자면 화장품은 피부 맞춤형으로 상담을 해준다거나 패션 의류인 경우에는 SNS를 몇 년 동안 키우고 있어서 활용할 수 있다거나, 지인들 중에 협찬을 해주면은 홍보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제품력 외적으로도 같이 강점과 차별점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카테고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아무래도 초반에 소싱을 하게 되면 제품력이 월등히 좋기는 어렵고 또 마케팅 예산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서 광고도 많이 하실 수 없는 상황이실 텐데요. 이럴 때에는 우리가 매출을 내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굳이 엄청난 레드오션에서 경쟁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정도는 이제 한번 리스크를 줄이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테고리를 떠나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단 팔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을 쓰시기보다는 나만의 상품 선정 기준을 세우고 관련된 상품들을 쭉쭉쭉 올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추천하는 카테고리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